자, 이제 우리가 13쪽에 돌림힘 쪽에 회전. 자, 우리가 이런 얘기 있었다. 토크. 다른 말로 돌림힘. 그치? 거기 재료에 제목 한번 있는데 적어주고. 그치? 단원명 토크 돌림힘 얘기를 할 거고, 얘들 어떻게 R, F, 힘과 거리 곱하기 사인 세타 있을 때도 이제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은 없어. 빼도 될 것 같아. 자, 문제 1번 한번 보자. 모양이 대칭이 균일한 물체다. 자, 그럼 이렇게 여기 물체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아니면 납작하게 생겼건 간에 어쨌든 간에 균일하대. 그럼 얘들은 어떻게 길이의 절반 되는 지점에 그리고 아래 위로 절반 되는 지점 중점에 여기에 바로 무게중심. 그래서 무게중심이 있을 거다. 그럼 무게중심 전체가 4m짜리라면 얼마 거리에? 2m 거리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다. 됐지? 자, 이번에 야구방망이래. 야구방망이. 이 야구방망이는 이렇게 굵기가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균일하지 않은 물체. 이렇게. 저번 선생님이 야구방망이 들고 균형 잡아줬었다. 그지?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한 번만 적어주자.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무게중심이 치우쳐져 있다. 그려놓고 나니까 고래 같다.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무게중심이 치우쳐져 있는데, 자, 둘째 줄에 불규칙 밑줄. 모양이 불규칙하다. 어디를 떠받치면 여기에 무게중심 있는 데를 떠받치게 되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줄에 네모 박스 평형 상태. 그렇지? 네모 박스 하기 싫으면 형광펜을 치자.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두 가지. 자, 힘의 평형. 그리고 또 돌림 힘의 평형. 돌림 힘의 평형. 이렇게 힘 평형과 돌림 힘 평형이 필요하다. 됐지? 자, 그러면 셋째 줄 힘 평형 밑줄, 넷째 줄에 돌림 힘 평형 밑줄. 그러면 물체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게 뭐냐면 얘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돌거나 정지하고 있을 거다. 됐습니까? 자, 3번 문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자, 그래도 기본이다. 한번 보자. 요렇게 막대가 있단 말이야. 막대가 몇 미터짜리냐면 4미터짜리야. 근데 균일한 막대라고 하면 무게중심은 어디 있을까? 어디? 그치. 길이가 2m 되는 중점에서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라. 그러면 이 표현 이제 오늘 정확히 익혀줘야 된다. 무게중심 있는 쪽에서 자, 밑에 혹시 중력 가속도 G가 10m/s 제곱이 보일까? 그렇지?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적을까? 무게. 다른 말로 무슨 크기? 중력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 mg.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10 구해라, 곱해라. 그러면 10kg짜리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게 필요하지 않아. 그치? 뭐가 필요한 거야? 맞다. 여기다가 100N 적어주고. 100N. 그럼 선생님 다시 얘기할게. 자, 여기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항상 힘 표시를 다 해줘야 돼. 어떤 힘이 있냐면 여기 끝에 손으로 떠받치네. F손. 그리고 여기는 받침대가 떠받치네. F 받침대. 그치? 여기 중간에 뭐? 물체의 무게 100N 이렇게. 그치? 힘 3개를 하는 거지. 그 다음 보자. 다섯째 줄. 정지 동그라미. 정지하고 있단 말은 무슨 상태? 평형 상태. 무슨 평형과 무슨 평형? 힘 평형과 돌림힘 평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자. 1번 문제. 막대 무게중심은 받침대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을까? 2m 떨어져야지 될 것 같다. 두 번째, 받침대를 회전축, 형광펜 빡치고. 그렇지. 받침대를 여기를 회전축으로 할 거다. 회전축으로 하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잖아. 여기에 무게가 있으면 이 막대는 그치, 내려가려고 하겠지. 내려가려고 하니까 시계 방향 적어주고 축이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돌림입니다.
여기 손으로 받치면. 그치? 얘가 이렇게 돌겠지. 그럼 시계 반을 돌아가는 반대 방향. 3시에서 12시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 적어줄까?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두고 이제 2번 문제를 보자. 받침대를 회전축으로 하면 끊고. 물체의 무게 중심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그럼 이거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RF 하면은 2에다가 100이니까 얼마? 200. 단위는 어떻게? 단위는 대문자 뉴턴, 소문자 미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써주면 되는 거다. 단위 기억을 해야 돼. 3번 문제. 손이 막대를 받친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우리는 여기서 아까 정지라 그랬거든? 평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표시를 밑에, 빈여백 4번 밑에.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림힘이 같다. 시계 방향은 어떻게? R, F 외치면서 시계 반대 방향도 R, F 그러면 4 곱하기 F 손 이렇게. 그럼 F 손이 얼마? 그렇지 50뉴턴 이렇게 되겠네. 됐어? 자 그러면 4번 이게 3번 문제였다. 4번 문제 여기 도대체 받침점이 받쳐야 되는 힘이 얼마였을까라고 하면 아까 쌤이 이렇게 했다. 정지는 힘평형과 돌림힘평형이 둘 다 돼야 되고 돌림힘 평형에 의해서 손이 받친 힘을 구했거든. 그러면 힘평형 때문에 그치 위쪽으로 힘과 아래쪽으로 힘이 똑같다. 자 위쪽으로 힘 뭐 있을까? 보이나? F반 F손. 그치 아래쪽으로 힘 보이나? 이렇게. 그러면 그치 안다 알지만 적어주자. 위쪽으로 힘이 몇 가지다? 2가지다. 아래쪽으로 힘이 얼마다? 100이었다. 그러면 F 받침대는 얼마? 그치. 좀 전에 F 손이 50이었지. 그럼 F 받침점도 얼마? 50뉴턴 되겠네. 50뉴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 막대가 똑같은 상황이고 중심에서 받쳐지는 힘이 100뉴턴 있으니까 양쪽으로 받치면 똑같은 크기의 힘이.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를 축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축으로 했다라고 이쪽 힘이 똑같겠지? 맞나? 왜? 여기 2m F 받침점 여기도 2m 여기 F 손 그러면 얘들이 어느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축을 기준으로 얘를 위로 올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를 위로 올리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니까 그러면 RF 돌림이 같다면 힘 크기도 같아야 되겠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되지. F 받침점과 F 손이 힘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아래쪽으로 되는 힘이 여기 위로 되는 힘 여기 아래로 되는 힘 힘은 똑같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요새 뭘 보여줬냐? 축이 왼쪽일 수도 있고 축이 중앙에 있을 수도 있다. 이해됐어? 그래. 정답은 나왔지? 그래. 4번 문제 할게. 4번. 구조물의 안정성. 구조물이 안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쌤 그려내겠다.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얘들 반듯반듯한 직사각형 같은 여기에 무게 중심이 있을 거야. 무게 중심, 지구 쪽으로 힘이 작용할 건데 걔를 연장을 했는 게 무게 중심의 작용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물체 아랫면, 이게 받침면이거든. 그래서 무게 중심의 작용선이 받침면 안쪽에 속해서 내려오게 되면 얘들은 안정상태를 유지를 한다. 안정상태를.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자, 4번에 구조물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 평형이 깨지더라도 무슨 역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받침면에 속하면 안정하다. 어떤 힘이 되돌아가려는 원래 되돌리는 힘,
복원력이 작용할 거다. 복원력. 이게 작용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자, 평형 상태가 깨지더라도 밑줄. 셋째 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밑줄. 이해됐지? 그래. 그러면 복원력이라는 힘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 넷째 줄. 평형 상태를 유지, 밑줄 쫙.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평형과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을 유지해야 된다. 형광펜, 형광펜. 됐지? 그래서 왜 여러 번 나왔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 5번 해볼까? 5번에 보니까 물체가 있다. 불안정해서 넘어지기 쉬운 까닭을 설명을 하시오. 어머나, 얘네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네. 돌멩이가 이렇게 아래가 넓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밑에가 상당히 좁은 거야. 밑에가 상당히 좁으니까 받침면이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무게중심이 이런 데 있었었다. 무게중심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안전상태를 유지를 했겠지. 근데 오른쪽 그림 봐봐.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지. 그럼 여기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지구중심 방향을 작용하면 받침면 여기밖에 없거든. 무게중심이 뭐? 작용선이 내려왔더니 받침면에 속하지가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를 축으로 할 거거든. 축으로 하고 이게 힘으로 작용할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얘가 넘어갈 것 같아. 넘어갈 것 같아. 됐지? 자, 둘째 줄 넘어지기 쉬운 까닭. 박스 안에 물체의 뭐의 작용선? 무게중심의 작용선. 그치? 무게중심 적어주시고 형광펜 무게중심의 작용선까지 받침면을 벗어나면 중력에 의한, 그치? 아까 여기 중력이라 그랬지?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한 무슨 힘? 돌림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맞지? 돌림힘 평형이. 그래서 돌림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물체가 넘어지게 된다. 복원력이 작용 안 했다는 거야. 됐어? 여섯 번째, 여기 5번이었다. 여섯 번째, 구조물의 안정성. 구조물이 평형 동그라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머나, 한 가지만 만족하면 돼, 안 돼? 그치? 힘의 평형 밑줄, 돌림힘 평형 밑줄, 한 가지 X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땡. 두 번째, 외부 힘에 의해서 균형이 깨어졌을 때 받침면이 어떠면 좋을까? 그치? 받침면이 넓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쌤이 스포츠카 이야기했어? 스포츠카 상당히 납작하게 있지. 그래야 무게중심이 낮은 거니까. 그리고 받침대를 넓게. 그래서 차가 세로로 좁빗한 것보다는 널찍한 게 안정적이다. 그래서 스포츠카 같은 거. 자, 그래서 2번에 받침면 넓을수록 형광펜,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형광펜,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맞다. 됐지? 여섯 번째, 바로 3번. 타워 크레인인데, 타워 크레인.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물체 움직이는 타워 크레인이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기억나? 앞에 문제에서 평형축. 이쪽에 물체. 그래서 여기가 R1 평형축, R2 무게 이렇게 했었을 때 사실은 힘을 표시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기억나? MG. 그러면 힘 평형으로 봤을 때 이걸 축으로 한다는 거지. 축을 기준으로 무슨 방향? 그렇지. 시계. 무슨 방향? 요게 시계네. 요게 어머, 왜 그랬을까? 이게 무게 아래쪽이니까 이게 아니지. 힘이 아래쪽이니까 반시계. 됐어? 자, 요걸 어디에? 그 괄호 3번 밑에 작게 그려보는 거라. 작게. 그러면 여기에서 받침대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 첫 번째. 자, 잠깐 정비시켜놓고 그림 그려.
잠깐 정지시켜놓고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이 부분만 쌤 지워줄게. 쌤 실수. 어느 방향?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이었다. 평형. 그 위쪽으로 뭐? F. 아래쪽으로는 스몰 mg와 라지 mg. 두 번째, 돌림인 평형이다. 돌 적어줄게. 시계 방향 mg에다가 R2. 반시계 방향 스몰 mg에다가 R1.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흰평형, 돌림인 평형 모두 유지해야 되는 거 맞지? 됐습니까? 자, 그 밑에 빈칸 하자. 운동 상태 변화 없이 정지. 밑줄 쫙. 그럼 무슨 상태? 그렇지. 평형 상태. 평형 상태.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 그대로 유지를 한다. 평형 상태. 두 번째,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평형, 무슨 평형? 그렇지. 흰평형, 돌림인 평형. 동시에 만족. 동시에 동그라미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세 번째, 그 밑에. 자, 무슨 평형? 모든 힘의 합력이 여기다. 첫 번째, 힘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위쪽으로의 힘과 아래쪽으로의 힘이 똑같다. 결국은 얼마? 합력은 0이 될 거다.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한다면 합력이 0이 될 거고.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쌤 안 적으라면 쌤도 안 적으면 너도 안 적잖아. 그랬을 때 돌림힘의 합이 0. 요거 밑줄. 돌림힘의 합이 0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밑에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있다. 어떤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무게가 한 점에 있다. 예를 뭐? 그치? 센터 오브 그래비티, 무게중심. 무게중심. 수학 시간에도 하지. 자, 그때 그 밑에 구조물이 안정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울여도 무게중심의 작용선 형광펜 어디에?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어떻게? 받침면 안쪽 형광펜 받침면의 안쪽에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있으면 된다. 용어가 익숙해져야 된다. 옆에 친구 이름 부르듯이. 자, 무게중심의 위치와 안정성. 무게중심이 어때야 돼? 낮을수록 받침면이 넓을수록 안정하다. 그래서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오뚜기. 평형을 벗어난 물체. 그치? 되돌아가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치? 복원력이라고 한다. 복원력. 그러면 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래쪽에 이렇게 물 위로 있었었다. 물 위로 있었었고, 그리고 원래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위쪽으로 분명히 부력이 있었을 거고 무게중심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얘들이 배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었단 말이야. 배가 이렇게 기울었어. 그럼 무게중심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무게중심이 아래쪽, 그 다음에 부력 위쪽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작용해버리면 얘들이 반시계로 시계로 어느 게 반시계? 여기가 무게중심에 의한 거다. 무게중심에 의한 거 그리고 부력에 의한 거. 그러니까 부력에 의한 게 얘들이 어떻게? 쌤 봤을 땐 이렇게 화살표가 된다면 부력의 위치와 무게중심 위치에서 부력은 위쪽, 무게중심은 아래쪽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 힘이 위로 아래로 작용하면 이쪽으로 시계 반대, 이쪽으로 시계 반대 돌려버리면 결국 똑바로 세워질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복원력이거든.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배가 기울었다. 배가 기울었는데 부력이 어떻게? 부력 여기에 있었었다. 무게중심은 굉장히 위쪽에 있었단 말이야. 무게중심은 굉장히 위쪽에 있었다. 여기보다 더 위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더 위쪽에. 무게중심이 있었을 때 걔들이 아래쪽 등등등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 어느 쪽?
쌤 생각이 이렇다. 얘가 지금 요 상황이라면 이렇게 더 기울 것 같아. 그러면 배가 넘어진다라고 되겠지. 얘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똑바로 서게 될 거고, 얘들은 요게 시계. 근데 이 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넘어지는 거지. 기울어지는 거지. 그래서 시계 반대가 항상 똑같으면 좋겠지만 똑같을 땐 평형이었고, 그럼 요거는 일단 쌤 추가 설명이었는데 무게중심이 낮으면 그만큼 보건적으로 작용하기 좋다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되겠어? 자, 넘어갈게. 페이지 14번. 14번이 사실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내가 시험 때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의 일부 형태인 거야. 그래, 14번은 옆에 텅텅 비었다, 그지? 왜 텅텅 비었다고? 쌤 그때 얘기했지? 그래, 쌤이 옆에 필기를 하자라고 하면 직접 뭐 자대고 할 사람은 해도 되는데 자를 안 되더라도 길이를 일단 막들 좀 그려줘야 된다. 자, 1번. 쌤이 옛날에 이걸 본 것 같아.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막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대 자로 된 저울이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기계적으로 발달한 도구가 없었어. 그래서 자에 눈금이 막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땐 뭔지 몰랐는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해서 손을 쥐는 거야. 손. 그러면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지. 그리고 이 끝에 물체를 매단다. 주머니처럼 해서 내가 어떤 물체의 무게 mg 또는 무게 w 이렇게 얘들 mg도 괜찮고 w도 괜찮다. 그렇게 된 거지. 그 다음 막대의 중심에 있었을 거야. 막대 중심에 뭘 두는 게 아니라 막대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는 걸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추가 있었던 것 같아. 추가. 꽤나 묵직한 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추가 작았는데 1kg이다. 이렇게. 그래서 들고 있었는데 여기 물체를 매달면 어떻게? 이렇게 기울 거잖아. 이렇게 기울 건데 이 추 위치를 옮겨가면서 균형을 맞추더라고. 그리고 이 추 눈금에 따라서 계산하셨던 것 같아. 얘가 얼마의 무게이다 이렇게. 자, 한번 보자. 수평면에 정제하는 모습이다. 막대는 60cm. 그러면 자, 오른쪽 옆에다 적을까? 위쪽으로 그려야 돼. 뒷여백이 좀 필요하니까. 자, 얘들이 얼마다? 60cm이다. 그리고 60cm 중앙에 자, 여기에 막대 무게가 있겠지. 그치? 모든 힘을 표시하라 그랬잖아. 막대 무게가 있을 거야. 그 셋째 줄 보니까 막대가 0.5kg이거든. 자, 그럼 얘 0.5kg 그러면 맞아. mg에서 5N인 거야. 여기서 막대 자체가 0.5kg이지만 우리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그치? 그 끝에 있지? 10 동그라미 해주고 또 5N이고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눠서 여기 이 점에 몇 뉴턴? 그치? 무게가 있었지? 10N이 될 거다. 그러면 위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나눠서 위쪽으로 그치? 이렇게 F 손이 주민 힘이 있을 거고 얘는 다 힘이니까 질량보다는 무게가 조금 어울릴 것 같아. 웨이트. 됐지? 자, 물었는 거 근데 이거네. 손이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 요게 우리의 질문이네. 그치? 그럼 뭐 할까? 모든 힘. 하나, 둘, 셋, 네 개. 자, 힘이 몇 가지야? 힘이 네 가지야. 모두 표시는 했고, 그러면 우리가 얘가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평형? 힘의 평형과 그렇지, 돌림 힘의 평형이 돼야지. 그런데 일단 쌤 생각에는 힘 평형 할 수가 없어. 얘들의 무게를 모르니까. 그치? 그러면 돌림 힘 평형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돌림 힘 평형을 쓸 때 얘는 축의 위치가 중요하단 말이야. 축을 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 거기에다 축을 주는 거야. 자, 봐봐. 힘 알아. 힘 알고, 무게 모르고, F 손 모르고. 하지만 모르는 힘 두 개 중에서 얘가 질문이었었지. 그럼 이 무게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으면 여기를 축으로 두는 거야. 여기를 축. 표시했나? 축으로 둘 거다. 요 말이 중요하다.
구할 필요가 없는데 축으로 돌아. 그리고 나면 오케이, 얘가 축이었잖아. 힘주면 위로 힘주면 요거는 시계 방향. 됐어? 막대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잖아. 이렇게 힘주면 시계 반대 방향. 여기서 당겨도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과 자, 밑에 돌림인 평형을 할 건데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똑같을 거다. 시계 방향. 어때? RF 쓸 거다. 10cm 곱하기 F손. 다른 것도 다 cm라 생미. 요거는 좀 생략을 할게.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 얼마? 30 곱하기 5 플러스 몇 cm? 40 곱하기 10. 됐지? 그리고 나니까 모두 다 모든 항에 공을 날릴 수 있겠네. 남은 게 뭐지? F손. 손에 힘 얼마 줄까? 15 플러스 40. 땡큐다 얼마? 55N. 자, 추가로 이렇게 적어준다. 추가자. 그럼 뭐 물을 것 같아? 맞아. 물체의 무게 물을 거야. 물체의 무게. 그럼 물을 거다. 물체 무게 어떻게 할까? 그래, 힘평형. 왜 위로 바짝 당기라 했는지 알겠지? 힘평형.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힘이 같아야 된다. 위쪽으로 힘이 얼마야, 그러면? 아, F 손밖에 없네. 위쪽으로 F 손밖에 없네. 그거 얼마였는데? 55. 아래쪽으로는 15. W. 이렇게. 됐어? 그럼 물체의 무게가 얼마가 될까? 그래, 40N. 이렇게. 됐니? 이렇게 옛날엔 했대. 요즘은 딱 올리면 바로 자동으로 계산이 딱 되는데, 그지? 그래서 어떻게든, 과학이 발달해서 편해진 건 있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능력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 안 하는 부분도 있다. 옛날엔 충분히 사용했었고, 더 많이 썼던 걸. 우리는 요즘 적게 쓰자. 자, 이번 문제 조금 고난도입니다. 근데 한번 익히고 나면 많이 어렵진 않아. 일단 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천장이 있었거든? 천장에 이렇게 줄을 매달은 거지. 줄을 매달아서 여기 길이가 얼마짜리냐면 3L짜리 막대가 있어. 3L짜리 막대. 그런데 이 3L짜리 막대 아래쪽에 여기에 추가 매달려 있어. 매달려 있는데 이 추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다시 2L짜리의 막대가 있고 2L짜리 막대가 여기에 정중앙에 받침대를 두고 바닥에 놓여 있는데 이 옆에도 추가 하나 놓여 있네. 그러면 자, 첫째 줄 실에 매달리 정지. 그치, 정지의 헥스. 정지의 형광펜. 정지. 그리고 막대가 몇 킬로그램? 4kg. 이제 읽으면 표시하는 거다. 물체의 정중앙에. 세 칸으로 표시했을 건데 정중앙이니까 이쪽에. 그럼 4kg이니까 몇 뉴턴? 자, 혹시 중력 가속도 G10 찾았어? 저 밑에 10 동그라미 중력 가속도 G가 10이다. 그럼 이거 40N 적어주고 그때 셋째 줄 A를 매달았다. A를 매달고 그리고 얘가 매달아 있는데 몇 킬로그램? 5kg이었어. 5kg. 그리고 다른 막대 끝에는 몇 킬로그램짜리? 2kg짜리 물체가 있네. B가. 자, 그리고 막대 Q. 요 막대 Q가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쌤은 요걸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첫 번째 아까 그림 봤던 거 기억나? 얘가 양쪽에 같은 길이었었고 이게 L, 이것도 L. 똑같은 길이인데 받침이 중앙에 있었잖아. 그럼 평형이 되겠어. 양쪽에 힘이 같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물체가 위쪽으로 있지만 이 물체가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20N인 거야. 그러면 얘들이 돌림힘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으로 얼마? 여기도 20N의 힘으로 눌러줘야 된다는 거지.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거야. 5kg짜리 물체가 하나 있었다면 얘는 엄연히 50N의 힘이 작용해서 누를 건데 아니야. 이게 20, 20이 돼야지 평형이거든. 그러면 이 50N 중에서 한 가지는 눌러주는 힘으로 또 다른 하나는 얘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을 해야 돼. 이해겠어? 이게 심화 내용이다.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양쪽에 동일한 물체여야지 길이가 같았을 때 평형을 이룰 거다. 그렇다면 2kg짜리 아래쪽 20N이었으니까 저쪽에 5kg짜리면 누르는 힘은 얼마만? 20. 그러면 위에 거 잡아당기는 힘으로 얼마? 30N이 작용할 거라는 거지. 이랬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에 체크했지? 옆으로 빠진다. 옆에 빠졌을 때 우리는 막대 P만 좀 그릴 거다. P. 막대 P. 왼쪽에 오른쪽에 천장 쪽으로 줄 매달아져 있지. 여기가 F1, F2. 그치? 그 다음에 막대 하나, 둘, 세 등분되고 중앙쯤에 얼마? 40N. 그럼 여기는 어때? 여기는 그치 노인 물체 때문에 이게 30N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보자. 얘가 지금 P가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 밑에 적을까? 동그라미 1번 무슨 평형? 힘 평형. 동그라미 2번 무슨 평형? 돌림힘의 평형. 그렇지? 그러면 위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해야 되겠지? 위. 지금 위, 아래. 위, 아래. 적어준다. 확인한다. 적어라. 위쪽, 아래쪽. 위로 F1, F2. 아래쪽으로는 그렇지. 30, 40 합해서 70N. 귀찮아도 지금 쓰는 거다. 자, 그럼 돌림힘. 아까 쌤 돌림힘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치? 축을 정하는 게 중요해. 축을 정해야 되는데 그 축 어디죠? 그치? 구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럼 얘는 이미 알지? 모르는 게 두 개 있는데 자, 편하게 아무거나 먼저 하는데 쌤은 여기를 축으로 잘해.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됐어? 그러면 F1을 축으로 할게. F1을 축으로 하면 자, 적자 어느 방향?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의 힘이 같다.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룰 거다. 그러면 자, 여기 잘 봐야 돼. 길이가 얼마? 이 전체가 3L이었지. 요 값이 1L. 요 값은 0.5L. 여기까지는 3L. 쌤이 대문자 L 생략해도 되겠나? 대문자 L. 돌림힘은 RF 이렇게 될 건데 R 할 때 1.5L, 뭐 3L 해야 되는데 L 생략을 할게. 자, 시계 방향. 1 곱하기 30. 암산하지 말고. 그치? 1.5 곱하기 40. 시계 반대 방향. 3 곱하기 F2. 됐어? 자, 적고 나니까 3으로 날려도 될 것 같아. 3으로 날려도 될 것 같아. 3을 쫙쫙쫙 날릴 거다. 그럼 누가 남아? F2가 남겠지. 3을 딱 날리고 나니까 10. 여기 3 날리려고 하니까 2 줘야 되겠네. 그래서 얼마? 20. 결론 F2가 얼마다? 30N 이네? 그러면 위로 갈까? 아하. F1은 얼마? F1은 40N 이렇게 되겠네. 됐지? 됐어.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F1 40, F2 30. 여기가 좀 복잡하다 그랬다. 2kg이 균형을 이루고 20을 떼서 해준다. 그치? 이렇게까지를 적어두는 거다. 적어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쓱쓱쓱 우리 테스트 할 거니까 복습해 와야 되잖아. 복습할 때 이런 거 내겠지, 쌤이? 이런 거 낼 수 있다. 자, 3번 하자, 3번. 3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량이 몇 킬로그램? 4kg. 그리고 길이가 6m인 균일한 동그라미 막대가 있다. 얘는 많이 어렵진 않다. 받침점이 OP 두 개가 있다. 전체가 6m.
자, 옆에다 그릴까? 그치. 전체가 6m일 거다. 그럼 중간에 한 3m 정도 되는 데가 있을 거고, 약간 삐딱하게 그렸는데, 여기에 O. 그럼 분명히 위로 받쳐지겠지. FO. 그 다음에, 여기. 1m 떨어졌나? 그러면 3, 4, 5, 6. 이렇게. 여기에 받침이 또 하나 있다. 위쪽으로 FP. 이렇게. 됐지? 그러면 중심에, 그치? 막대가 얼마? 중력과 속도치 10 확인하고. 그치? 확인하고 40N.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물체가 여기 올려져 있는 거야. 이 물체가 올려지면 힘은 어디로? 그치? 중력 때문이니까 아래쪽이겠지. 아래쪽. 중력과 속도치가 10이니까 아래쪽으로 몇 뉴턴? 10뉴턴. 그럼 다른 힘이 있을까? 쌤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 받침대에서 2개 위쪽, 그리고 물체의 막대 중심, 물체 2개. 표시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자, 그 밑에 적을까? 일단 우리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치? 2개가 있지? 1번 힘평형. 아유, 오늘 몇 번째 썼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대로 적는 거야. 위, 아래. 약간 한 줄 띄우고 2번째. 돌림힘평형. 이렇게. 그래도 많이 줄였다. 돌림힘평형 5글자 대신 돌 적었잖아. 어느 방향과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있다. 됐지? 자, 그럼 하자. 우리가 위쪽이면 그치? FO 더하기 FP. 그치?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고 과학은 그거 중요하니까 아래쪽으로 얼마? 50N이었다. 일단 단위 생략했다, 쌤이. 그냥 돌림힘평형.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축을 선정을 해야 되겠네? 축. 축을 어디 좀 좋을까? 모르는 값이 2개지. 쌤 아까 어디 두라 그랬지? 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축으로 돌아. 그러면 쌤 생각에 둘 다 구해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구하면 이거 하면 시계 반대가 뒤죽박죽이지. 얘를 축으로 좀 좋지 않을까? 축으로. 맞지? 축 체크하고. 그렇지? 그럼 여긴 뭐? 누르면 시계, 눌리면 시계, 잡아당기면 시계 반대.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는 이 전체가 6m짜리였지? 각각이 1m다. 문금 있는 게. 자, 그럼 시계 방향으로 3 곱하기 40. 시계 방향 하나 더. 그치? 여기가 중심 3m, 4m, 5m. 5 곱하기 10. 시계 반대는? 그치? 4m에다가 FP. 이렇게 되겠네. 3, 4. 얘를 4 날려도 돼? 4 날려도 돼? 4 날리면 30. 4 날리면 이게 얼마? 2.5. 2.5 두 배하면 12.5. FP. 그렇지? 42.5. 계산 막 받아 적지만 사람들마다 다른데 자기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중간중간에 할 때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정지시키고 확인하고. 그래서 FP가 42.5. 얘는 합이었으니까 얼마? 7.5. 왜 쌤 아까 한 줄 띄우세요 했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려고. 됐어?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여기는 뭐가 더 필요할 것 같다, 물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럼 정답은? 그렇지? 체크가 되겠어? 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영상